Justice may be delayed, but it will not be denied. 정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거부되지 않는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80여 년 전 그가 남긴 말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기 70을 훌쩍 넘겨 법정에 선 노인에게도 말입니다. 2018년 4월 24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72세의 한 노인이 조용히 체포됩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로. 혐의 50건의 강간, 13건의 살인. 그는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웃집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도시를 지배해온 골든 스테이트 킬러였다면, 그리고 그를 무너뜨린 것은 가족이 올려둔 한 줄의 DNA. 과연 과학은 어떻게 40년의 어둠을 찢었을까? 1974년 4월 캘리포니아 비살리아 평화로운 교회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집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둑인 줄 알았죠. 보석이나 현금을 훔쳐가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는 돈보다는 여성의 속옷이나 개인적인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마치 기념품을 수집하는 것처럼. 더욱 섬뜩한 것은 그의 관찰력이었습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한 집을 지켜보며 가족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출근하는지, 아이들이 언제 학교에 가는지, 걔는 어떤 성격인지까지. 1976년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강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크라멘토 인근 한 30대 여성이 새벽 3시경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매우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내면 죽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젊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를 공포에 떨게 할 연쇄 범죄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세크라멘토와 이스트베이 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먼저 표적을 정합니다. 대부분 젊은 부부나 혼자 사는 여성, 그리고 며칠 동안 그들을 스토킹합니다. 집 구조를 파악하고 침입 경로를 찾고 개를 달래는 방법까지 연구했습니다. 한밤중 그는 유령처럼 침입했습니다. 먼저 남편을 깨워 결박하고 아내를 별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저항하면 남편을 죽인다. 신고하면 돌아와서 아이들을 죽인다. 그는 피해자들을 장시간 통제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집 안에 머물며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기도 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범행 후의 스토킹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수개월간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 너를 지켜보고 있어. 목소리는 변조기를 사용한 듯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1979년까지 최소 50건 이상의 강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악몽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1979년 10월 1일 캘리포니아 남부 골레타에서 첫 번째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오프스 박사와 그의 부인 데비, 두 사람은 침실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사건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북부 지역 강간 사건들과 일치했습니다. 이스트 에리어 강간범이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 7년 동안 캘리포니아 남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산타바바라. 1981년 골레타, 알렉산드리아 매닝과 키스 하링턴. 1986년 어바인, 잔느 첸 스위글과 존 오프스. 그의 마지막 알려진 범행은 1986년 5월. 그 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머리를 맞댔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죽었을까? 감옥에 갔을까? 아니면 다른 주로 이주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피해자들은 나이가 들었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사관들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DNA는 증거보관소 어딘가에서 묵묵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DNA 기술의 발전으로 북부와 남부의 사건들이 모두 같은 범인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셸 맥나마라라는 범죄 전문 작가가 그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DNA가 있어도 비교할 용의자가 없었으니까요. 2016년 맥나마라는 이 사건에 대한 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그가 체포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날이 왔습니다. 2018년 4월 캘리포니아 수사관들이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공개 가계도 사이트 GED 매체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의 먼 친척들과 DNA가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가계도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조상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리고 한 이름에 도달했습니다. 조지프 제임스 디엔젤로, 72세에 은퇴한 전직 경찰관, 세크라멘토 근처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할아버지, 전직 경찰관, 그렇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범죄를 쫓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치밀하고 계획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2018년 4월 24일, 40년 만에 디엔젤로가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디엔젤로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나약한 노인이었죠. 2020년 6월, 그는 13건의 1급 살인과 납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40년간 지고 살아온 공포와 고통을, 당신 때문에 우리는 40년간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디엔젤로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11회가 선고되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은 현대 수사 기법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족 DNA 분석, 즉 유전자 개보학이라는 새로운 수사 방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개인정보는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의 DNA 정보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교묘하고 치밀한 범죄라도 결국 과학과 끈질긴 수사 의지 앞에서는 밝혀진다는 것. 40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악마도 결국 빛 앞에 드러났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 그의 이름은 이제 악의 상징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콜드 케이스의 추적은 계속됩니다.